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특컴 신실장입니다. 자, 불과 재작년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두 대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한 대는 게임 플레이를 하고 다른 한 대로는 그 게임 플레이의 송출을 담당하는 컴퓨터로 구성을 하는, 즉 투컴 방송용 PC 구성이 꽤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투컴 방송 시스템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캡처 카드 등 들어가는 부속 기자재가 더 많은 만큼 적합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최근에는 CPU의 성능과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 같은 출시와 더불어서 게임 플레이와 방송 송출을 한 대의 PC로 진행하는 원컴 방송용 컴퓨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 또 무시 못할 내용이죠. 자, 무거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힘을 쓰는 P코어와 가벼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E코어의 이런 야무진 조합이 게임 플레이와 송출 업무의 무게 배분을 잘 안분해서 리소스를 활용하기 쉬워졌고, 거기에 CPU 내장 그래픽카드의 퀵싱크 기능과 함께 외장 그래픽카드의 리소스 할당을 통해서 원컴으로도 충분하게 이사 송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가 더 적게 소요되고 금액적인 부분도 좀 덜 하겠죠. 그러다 보니 방송 플랫폼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더 편리하고 간단해진 그런 구성을 원컴 방송 컴퓨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최고 사양 수준의 원컴 방송용 컴퓨터, 이사 송출 플랫폼 조합의 동시 송출에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무장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원특컴에서는 출고되는 방송용 컴퓨터에 OBS와 엑스스플릿 등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에서 설정을 동시에 진행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신 것처럼 샵단화 파츠 구성 목록 총개와 조립 및 세팅 공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입니다. 딱 484만원에 구성이 가능한 견적 조합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최고사양 원컴 방송 컴퓨터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3900K CPU입니다. 제원을 보시면 바짝 힘을 써야 하는 피직스 코어는 8개, 가벼운 업무를 담당하는 효율 코어, 이 코어는 16개로 총 24개의 물리코어 구조이고요. 그에 따르는 스레드는 32개입니다. 기본 속도부터가 남다릅니다. 3.0GHz 속도로 작동하고요. 부스트시 일보 코어의 하나지만 5.8GHz 작동하는 멀티코어 성능도 뛰어나지만 게임 플레이 성능에서도 높은 클럭당 효율, 즉 IPC를 보여주는 프로세서로서 3D 게임 시 빠릿한 프레임으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다는 건 물론, 무엇보다도 많은 수의 코어와 스레드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적인 게임 플레이 시에 활용되어지는 13900K의 점유율 약 50에서 60% 구간일 건데, 나머지 잉여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방송 스트리밍을 담당하게 됩니다. 13900K 프로세서의 진가가 바로 이런 멀티 프로세싱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나오는 거겠죠. 가격에 비례하여 아깝지 않은 게임 성능과 멀티 프로세싱 능력이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을 부분이고요. CPU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다 보니까 시네벤치 등 테스트 구간에서 플루드시의 최대 MTP 구간에서, 즉 피크 전력 소모 구간에서 온도가 99도 막 찍습니다. 물론 실사에서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이사 송출 동시에 한다고 해도 99도까지 막 찍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당연히. 무엇보다 그래도 열 관리가 필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쿨러 부분입니다.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파츠죠. 크라켄과 같은 끝판왕급 3열 일체형 수냉 쿨러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30만원대다 보니까 요즘엔 20만원 미만으로 3열 일체형 수냉 쿨러가 꽤나 괜찮은 냉각 성능을 보유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RC사의 라니 XY360 시리즈를 지금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3열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 냉각 효율이 꽤나 좋으면서도 17만원 가격대로 가격 대비 성능까지 출중하다 보니까 요즘 꽤나 많은 판매고를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 워터블럭에 수온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CPU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자,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 업무 용도에서 사용한다 했을 때도 3D 모델링이나 렌더링 시에 CPU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의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올라가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 프로그램을 써서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이 중앙 워터블럭 내부에는 시리아 시스사의 자체 3세대 워터펌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2300rpm의 속도로 여러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는 낮은 분당 회전수로 소음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게 상대적인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단 회전수가 2300rpm이라면 쿨링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3RC사에서 테스트한 벤치 테스트 결과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거의 상위권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900K와 순행 컬러가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다음으로 제품을 결착할 메인 모드입니다. ASUS의 Z790P 와이파이 CSM 모델 적용해 드렸고요. 14+1 페이지의 전원부 구성으로 13900K가 발휘하는 최대 성능 구간에서 안정적인 전압 공급을 지원해 줍니다. 보드의 V코어 출력은 최대 700A를 지원하는데 보통 전원부 출력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부하를 견딜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건 뭐 13900K CPU가 높은 스펙의 게임 플레이시나 3D 모델링, 렌더링과 같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CPU 성능의 핵심적인 역할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죠. 젠4 규격의 또 SSD 지원하는 거 당연하죠. DDR5 타입의 메모리 구성과 더불어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합을 이루는데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DDR5 5600 클럭 16GB 2개 장착했고요. 총 32GB 용량으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컴 방송에서 게임 플레이 시 방송 송출을 동시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32GB 용량 구성 시에 메모리 점유율이 대략 50에서 70% 정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 투컴 방송 구성 대비 DDR5 체계로의 전환, 그 다음에 플랫폼에 따른 메모리 점유율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용량으로 32GB 구성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무난하게 했습니다. 네,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SK 하이닉스 P41 플래티넘 등급이죠. 2TB 제품으로 용량에서 성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이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도 현존 최상위 등급 라인업이죠. 최대 순차 쓰기 속도가 초당 6500MB를 자랑하는 젠4 규격으로 일전에 제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비유를 좀 드리자면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에서 몇 대 안 되는 차량이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P사의 NVMe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즉 신호등까지 전부 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질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최고 사양의 원컴 방송용 컴퓨터 구성답게 원하는 대로의 생각하는 대로 하드웨어 설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게임 로딩 시에 상당히 빠릿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젠4 규격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병목 현상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하는 부분들 거의 드물고, 게임 플레이와 방송 송출에 따르는 원활한 지원을 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담당을 하는 SSD입니다. 자, 다음으로 GPU 구성입니다. 최고 사양의 원컴 방송용 구성이니만큼 RTX 4090으로 고민 없이 끝판을 딱 찍어줬습니다. EMTEC RTX 4090 게임락 버전 제품이 장착이 되었고요. 일반 FHD 해상도에서의 게임 플레이는 이제 여러 벤치 테스트를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게임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다만 이제 방송 스트리밍을 담당하는 부분이 CPU와 CPU의 내장 그래픽 그리고 GPU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컴 방송이라는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해주는 4090을 사용하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건데, 그렇지만 이제 4090을 4K 해상도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 외에도 동시에 방송 송출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게임 플레이 4K 해상도 플레이하는 것까지 송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서버렉, 방송 플랫폼의 렉 등 스트리밍과 관련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QHD 해상도 부분에서 적정한 옵션 타입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이사송출하는 것을 가정해서 진행해 드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엑스스플릿이라든가 OBS의 송출 제어 환경 플랫폼까지 저희 원특컴에서 최적화 설정을 통해서 출고를 진행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BJ분들께서 바로 활용해서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방송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케이스입니다. 빌드가 완성되고 지금 보고 계신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사의 DLX4000 메쉬 모델입니다. ATX 타입 중에서도 상당히 육중한 체격을 좀 자랑하는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면, 후면, 상단과 측면이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러 형태의 케이스인데, 측면 브라켓들도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면 탈부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팬을 이렇게 측면에 장착할 수 있어서 시스템 내부 발열의 쿨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 팬의 장착을 통해서 전면과 측면 에어홀을 통해서 외부 공기를 유입을 하고, 후면 상단 에어를 통해서 시스템 내부에 뜨거워진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 흐름 구조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케이스는 발열에 빌드에 특화되어 있는지라
RGB 튜닝 감성은 좀 약간 배제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풍량이 우수한 넌 RGB 120mm 펜 하나, 둘, 셋, 4개, 총 4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흡기와 배기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물론 RGB 타입의 시스템 펜으로 전부 교체해서 측면 강화유리를 통해서 감성적인 PC 튜닝 구성도 가능한 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원공 장치 구성입니다. 맥스 엘리트사의 듀크 1000W 파워 빌드에 활용하였습니다. 24만원 가격이고요. 플래티넘 등급이고 풀 모듈러 타입의 파워입니다. 자, 요즘 출시되는 1000W 이상의 파워들은 4000V GPU의 보조 전원인 12V PCI 5.0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4090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주는데 안정적인 지원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맥스 엘리트에서 정말 야심차게 제작해서 준비한 파워이니만큼 4000번대 상위급 제품 라인업 GPU가 들어가는 PC에서는 최근에 정말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해서 최고 사양 수준의 원컴 방송을 위한 PC 구성에 대한 견적 조합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디아블로4를 누가 너무 재밌게 하시던데 여러 BJ분들보다 내가 더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많은 예비 BJ분들 많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전 저희 원투컴에서 더욱 잘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오늘 안내해드린 이 최고 사양 방송용 컴퓨터 구성에 대한 문의나 견적 상단 카카오톡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최적의 방송 환경을 구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투컴 신시장에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